이번에는 이성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네네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사건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 세 차례 지금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네네. 그게 불응하면서 서면 진술서라는 거 하나 틱 보내놓고 나 공수처로 보내줘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공수처가 그래서 예. 곧 오늘 내일 공수처로 수원지검에서 이첩을 한다. 이첩한다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누구죠? 이규원 검사도 똑같이 요구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예. 이성윤 하는 것 보니까 자기도 나도 검사야. 예, 예. 그 지검장은 되고 검사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 예. 공직자의 경우 공수처로 네네. 그렇습니다. 이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으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공수처가 이름이 그게 별명이고 본명은 도피처 아니냐.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수사가 압박이 왔을 때 요구할 수 있는, 잠시 피해가서 이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도피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이 해당자가 요구한다라는 것도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건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날 어디다 보내줘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한다는 것. 더군다나 그게 자신의 검사장이잖아요. 지금 고검장이잖아요. 고검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죠. 검사 아닙니까? 검사의 특히나 가장 핵심인 중앙지검의 장을 맡고 있다면 순리에 따라서 후배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 영이 서는데, 자신의 어떤 권위도 서는데, 나 어디다 보내줘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 그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자가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 그런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발견했을 경우 이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혐의를 발견했을 시.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은 혐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말하자면 안양지청에 네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은 적도 없고 네. 동부지검에 내사번호인가 수사번호 그거 해달라고 전화를 건 적도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왜 혐의가 없는데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니 이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공수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 도피처도 아니고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소도로 하는 거 범죄를 지면 소도로 내빼면 거기가 보호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명동성당인가요 여가? 예. 근데 지금 이제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5조 2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혐의를 발견할 시 검사의 고위공직자 수사 범죄 혐의를 어떤 기관이 발견했을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아직은 왜 이게 법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계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럼 발견시냐, 발견시도 참 애매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수사기관이 지금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수원지검이 주체지 저쪽 공수처가 달라고 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공수처는 달라고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공수처가 달라고 하는 건 24조에 있더라고요. 공수처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달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공수처가 범죄 수사를 했을 경우 이 범죄 수사를 했는데 타 기관에서 하고 있을 경우 그거 나한테 줘 우리 하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 공수처는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첩을 요구하는 이첩을 요구하는 것과 이쪽 기관장이 알아서 이첩해야 되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김진욱 처장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고하겠다 이렇게만 대답한 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공수처가 그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수원지검이 알아서 이첩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원지검이 어쨌든 알았어 그럼 이첩할게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공수처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수사를 진짜 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참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애매하게 정말 애매하게 됐죠. 김진욱 공수처장 자체가
그동안 여러 언행을 보면 네. 애매모호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똑 부러지게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고 오랜 그 헌재에서 연구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몸에 익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로 수원지검에서 이첩했을 경우 그럼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공수처는 김진욱 차장하고 여운국 차장하고 둘 뿐이 없잖아요. 네네. 검사 수사관은 그쵸. 아직은 인사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가지고 예. 그 사람들 채용이 완료가 되고 또 수사 어떤 팀이 구성이 되려면 4월에 가도 될까 말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은 재이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피의자 24조 3항을 보니까 피해자 사건 내용 규모에 비춰서 타기관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 시에는 재이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2명 정도의 수사관, 검사와 그다음에 나머지 한 40여 명 가까운 수사관이 지금 검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채용하는 어떤 과정에 있죠. 그러면 현재 수사를 못하는 어떤 상황이니까 어떤 면에서 당연히 재이첩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그 수원지검이 지금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관리 본부장을 지금 구속영장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이첩하라. 그동안 할 수 없잖아. 근데 일단 재이첩해야 하니까 내가 넘길게. 근데 지금 우린 차규근은 지금 구속영장 떨어질 거야. 그럼 수사를 하게 되면 이쪽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쪽은 4월까지 이걸 뭉갤 수가 있어? 넘겨야 돼. 우린 이미 기소할 거야. 이런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공수처 법상으로는 이첩해야 되니까 하지만 차규근은 바로 구속영장 때린 게 저는 그런 의미라고 보거든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니까 이게 분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윤은 속셈도 뻔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뭐 법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5월, 6월 돼가지고 윤석열 이제 물러날 때 되고 내가 그 다음에 검찰총장 되는데 감히 나를 수사해? 거기다가 최근에 뭐 들리는 이야기는 법무부라든가 청와대 SOS를 계속 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구명. 아니 내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다 막아줬는데 권력비리 수사를 나를 잡아넣어버리면 되겠느냐. 다음 검찰총장 누구 시키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요. 그러니까 일단 김진욱 처장한테 모든 공이 다 돌아와 버렸다.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 애매모호할 상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갖고 있으면 뭉갠다라는 비판이 그대로 오고 1호 수사를 계속 물어봤지만 결국은 이 수사를 하는 권한보다 수사를 안 하는 권한이 제일 센 거 아닙니까? 예. 수사를 뭉개는 권한이 그럼요. 제일 세죠. 아니 이성윤이가 뭉개니까 업체 멋을 아임이고 뭐 아무것도 진전이 안 아무것도 돼.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 권한이 제일 센 거 아닙니까? 즉, 이 김준욱이 만약에 그걸 그대로 이첩한 것을 받고 재이첩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뭉개는 건데 이 뭉개는 어떤 자체가 공수처 그것 때문에 만들었구나 라고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공수처나 혹은 공수처를 만든 현 정권이나 고민이 될 겁니다. 이성윤 때문에. 뭐 현 정권도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건데 공수처 본색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죠. 애매모호한 행보를 해온 김진욱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 김진욱 공수처장의 언행들을 보면은 당초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의 그러한 게시타포 기관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 이런 것을 줬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인 영향 이걸 최소화하고 막겠다는 입장이고 어떤 선거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사들은 가급적 자제하겠다. 또 1년에 많아야 서너 건뿐이 더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의 한라인 이런 것도 없다. 또 있을 수도 없다. 지난번 관훈 토론회에서. 네. 설사 대통령이 차 한잔 하자고 하더라도 안 가겠다는 취지의 뜻을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 중립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이성윤이가 딱 오면은 그 깔고 뭉개면 이제 여당 편을 드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원래는 결과적으로는 다. 뭐 야당 편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제2처벌하는 게 그게 아주 옳은 태도예요. 그렇죠. 아니 수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차규근 공범이라든가 혹은 종범인 사람이 지금 저 구속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글로 넘겨서 함께 수사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아니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 수사는 사실상 거의 99%가 된 상태 아닙니까? 네. 이성윤만 와서 한번 소환 조사 받으면 사실상 끝나는 종료가 거죠. 될 예.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광철이만 남은 거죠. 그렇죠. 청와대 수사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원지검에서도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이성윤이가 죄가 없으면 와가지고 해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구태여 공수처가 새롭게 뭐 무슨 수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익신고자의 내용은 사실 1, 2차에 걸쳐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그 내용이 담겨진 상태로 검찰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듯이 차규근 본부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미 다 끝났다. 거의 다 네. 수사가 완료됐다. 이제 기소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차기군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 수원지법에 영장 전담 그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전부 뭐 이렇게 우리법 뭐 이런 쪽 좀 진보 좌파들로 이렇게 채워졌다고 그래요. 지금 중앙지검 서울에 네네. 거기도 뭐 3명을 다 바꿨는데 3명을 그것도 또 좀 말썽이 많던데 이러니까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검찰에서 이성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려도 만약 판사들이 그 체포영장 기각해버리면은 완전히 이성윤을 살려줘버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식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판사들을 못 믿어서 특히 영장 전담 판사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원장이라든가 이 고유 권한 아닙니까? 영장 전담 판사 임명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장들은 아무래도 김명수 그 라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규근 본부장의 경우 우리가 보통 영장을 청구하냐 안 하느냐의 가장 큰 갈림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죄를 인정하고 순응하면서 하는 태도로 보이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차규근 본부장 같은 경우 지금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스스로 이번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장 전담 판사가 안 했다 그러면 사실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는 차규군만이 아니라 그 윗선까지도 다 밝혀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차기군 본부장에 대한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면은 윗선 수사라는 게 이제 이광철 청와대 네. 민정비서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최고 실세로 떠오른 사람인데 그렇죠. 윗선 수사도 차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사활을 걸고 검찰 수사권 박탈,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 저지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윤석열 총장 개인이 밉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관련되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관련되는 이런 입법을 몇몇 강성파들의 그런 사적 보복의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야 되겠습니까? 윤 총장도 거듭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중수청 설치 법안이 과연 국회에 발의되느냐 또 처리되느냐 여부는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거기에 달려있고 또한 4월 재보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이번 문제야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